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도은교입니다. 오늘 송태곤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태곤 구단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도 도은교 캐스터를 이제 윤현석 해설위원과 이제 방송하는 것을 화면으로만 봤는데 네. 오늘 같이 하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여은 캐스터가 남편 바둑을 응원한다고 바쁘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나왔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과 최철환 구단의 대결인데요. 대진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빅매치가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자는 박정환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좀 오른쪽 조를 보시면 이제 또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또 친구 매치 그렇죠. 성사되어 있고요. 네, 또 박영훈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철환 구단과 박정상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 두 기사 평소에 절친이기도 한데요. 바둑은 참 오랜만에 두는 것 같아요. 저도 기록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는데 두 기사가 무려 9년 만에 대결을 펼칩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만났었는데 또 네. 오래간만에 만났고 아마 예전 생각을 좀 떠오르면서 대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기사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오늘 이유민 리포터가 두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민입니다.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그 첫 번째 입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상 네, 구단.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정상 구단을 대국장에서 뵙습니다. 네, 오늘 승부를 하러 왔고요. 최근에는 해설도 뭐 가끔 하지만 대국도 동시에 하면서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최근 바둑TV에서 최철환 구단이 농심배 해설을 맡았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그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농심배를 그 바둑TV를 통해서 수sun 중계를 받고 그러면서 최철환 구단 해설은 당연히 봤죠. 아, 그렇군요. 박정상 구단이 해설자 입장에서 최철환 구단의 해설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뭐 제가 평가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철환 구단의 해설은 워낙 또 일단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좀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잘 봤던 것 같고요. 사실 뭐 다른 부분은 딱히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만 지켜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08년 제10회 맥심 커피배 이후 9년 만의 첫 대결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이 최철환 구단과는 좀 평소에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부에서 자주 만나고 싶은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바둑판 앞에서 프로로서 서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팬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낭만적인 프로 기사네요. 박정상 구단 지금 순간에 이 해설과 승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 너무 수차례 받아가지고 네, 저는 늘 이제 승부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승부로서의 그 선수 생명은 사실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짧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하고 싶고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입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철환 구단 반갑습니다. 오늘 본선 첫 경기를 절친 박정상 구단과 두게 되었는데요. 혹시 대국 전에 두 분이서 따로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서로 친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국을 서로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많이 신경 쓰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꼭 더 이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철환 구단은 친한 사람과 시합에서 만났을 때 더 부담을 느끼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더 편하게 대국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승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박정상 구단이 승자 인터뷰 때 바둑은 져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최철환 구단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정상 선수는 사실 뭐 선수도 하고 해설도 하고 이제 국대 코치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바둑에 전업하고 있는 저한테는 바둑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오늘 대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둑TV에서 준비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프로기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최철환 구단도 그중 한 명이에요. 오늘 승패에 관계없이 인터뷰에 응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든지 오픈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국에 참여하는 최철환 구단과 박정상 구단 제10회 맥심커피배 대결 이후 9년 만의 첫 대결인데요. 오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유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절친 두 기사의 대결입니다. 최철환 구단과 박정상 구단, 송태곤 구단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죠. 뭐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고 특히 이제 박정상 구단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같이 동문수학했기 때문에 뭐 더 네. 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랭킹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최철환 구단이 좀 앞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또 만만치 않고 또 너무 오랜만에 두 대국자가 대국을 펼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인데요.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입니다. 오늘 16강전 5번째 경기 펼쳐집니다. 최철환 구단 2009년 응시배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5년 맥심커피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철환 구단은 맥심 커피배에서 또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는 기사죠. 그렇습니다. 박정상 구단 2006년도 후제집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준결승 상대가 이제 최철환 구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최철환 구단을 꺾고 결승전에서 저우허양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최철환 구단도 2006년도 중헌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당시에 두 선수가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철환 구단은 뭐 그때도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최철환 구단도 세계대회 성적은 뭐 요즘보다는 이제 2000년대 중반이 훨씬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정상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한 2년, 3년 정도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그때 당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상 구단 2000년에 입단을 했고요. 2006년도 후지집에 우승하면서 생애 첫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자, 두 기사 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 두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는데 김지석 구단이 이제 동료 기사들을 초청을 해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좀 놀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네. 두 기사, 두 부부 모두 참석을 해서 식사도 하고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 멤버가 그 두 부부랑 또 누가 있었나요?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홍민표 구단 네. 부부 네. 이렇게까지 일단 저는 들었거든요. 아, 이제 뭐 자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애들 보느라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사들끼리 집이 또 가깝나요? 가까운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집이 이제
이 왕십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기사들이 모이기에는 참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상 구단이 소목, 눈목자 고침을 했습니다.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 포석인데요. 눈목자 구침이 계속해서 유행을 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날일자 구침과 눈목자 구침이 오히려 날일자 구침이 좀 더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파고 대국에서 알파고가 거의 날일자로 둔 바둑이 한 판도 없거든요. 흙으로는. 네. 흙으로는 최대한 간격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발빠르게 두는 바둑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사들도 아마도 이제 그런 흐름에 좀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철환 구단은 흙 모양을 가르면서 날일자 걸침을 했습니다. 두 칸 낮은 협공을 했네요. 오늘 이제 시작 전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박정상 구단에게 승부냐 해설이냐 이 질문이 또 있었는데 네. 그 질문 사실 박정상 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답이 좀 뻔한데 물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리포터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그 질문을 끼워 넣고는 하거든요. 네. 또 최철환 구단의 해설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흐흐흐 하고 웃더라고요. 저도 최철환 구단 해설하는 것을 봤는데 워낙 박정상 구단이 말한 것처럼 실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네. 내용적으로는 전혀 제가 평가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상당히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간명하게 3-3을 팠습니다. 정석이 순식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석 선택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처음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흙이 모양이 좋다라고 했어요. 흙이 이제 눈목자를 붙여서 눈목자가 바라보는 방면이 펼쳐져 있는 방면이 우변인데 그곳을 이제 정석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귀 정석과 우하기 흙의 모양이 잘 어울렸다. 그래서 흙이 편하다. 이게 이제 예전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네. 백도 어떻게 보면 흙은 일반가다. 여기 모양만 나중에 삭감하거나 들어가서 타개가 되면은 흙이 집이 없다. 이런 식의 또 논리도 있기 때문에 흙과 백 서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후 진행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사가 마지막으로 승부를 한 게 9년 전이라 그랬죠. 저도 기록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적은 없겠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두 기사가 친하다 보니까 네. 두 기사가 둔 바둑이면 기억에 있을 텐데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봤더니 무려 9년 전 2008년에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계속 뒀어요. 2008년, 2007년 이때는 연달아서요? 네, 연달아서 엄청 많이 뒀더라고요. 네. 두 기사 거의 1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흙은 하변 쪽 걸쳐갔고요. 예전에는 이런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많이 뒀어요. 지금도 여기 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흙번을 가진 기사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두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이 있을 때는 그냥 아예 한 칸 띄어서 나중에 이렇게 어깨를 짚는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모양을 자주 핍니다. 아예 큰 모양을 펼치는 거군요. 네, 한 칸을 띄고 백이 실리를 차지하면은 아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둘 때가 더 많아요. 과연 박정상 구단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박정상 구단이 큰 모양 펼치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박정상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양을 크게 가져가서 공격 바둑을 즐겨두는 그런 기풍은 아니에요. 박정상 구단이 네. 최고로 잘 두는 기풍은 이제 제가 볼 때는 100번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집을 좀 상대와 치열하게 이제 집싸움을 하면서 상대의 모양에서 수를 내려가는 그런 바둑이 짜여졌을 때 가장 좀 큰 힘을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철한 구단 같은 경우는 미세한 끝내기 승부보다는 흔히 말하는 뭐 한방 승부, 그러니까 뭐 대마가 서로 걸리든지 수익기 싸움으로 갔을 때 더 힘을 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반에는 박정상 구단이 조금 더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크게 키워가네요. 그러니까 좀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네. 지금 흙이 여기 두는 게 정수다, 여기 두는 게 정수다. 아직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둑 논리로는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또 확실히 기사들의 바둑도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유행은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흙 돌이 있을 때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뛰시면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뭔가 서로 호응할 만한 돌이 있을 때 키워가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최철한 구단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실리로 가는 수, 눈목자 정도로 좌변 쪽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중앙 쪽 진출을 보는 수,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 마지막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변 쪽 침입. 우변 같은 경우는 실전에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 어깨를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두 칸 협공일 때는 어깨 짚는 것이 이제 흙이 간격이 좋다라고 그래서 잘 두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막상 뭐 백 입장에서 흙이 간격이 좋긴 하지만 백도 뭐 못 둘 것은 없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끔 시합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최철한 구단은 바로 침입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침입을 한 수의 의미는 여기를 다가오면은 뛰어서 나가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우변 쪽을 막아서 한 점을 움직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전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한 구단은 건감용 문화고요. 건감용 도장을 다녔고, 박정상 구단은 허정회 도장을 다녔습니다. 송태곤 구단이 또 어릴 때 같이 공부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박정상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도장에서도 같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가장 이제 뭐 실력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친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친하게 지내는 기사죠. 박정상 구단이 이제 어릴 때 진짜 맨날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기가 말이죠? 가장 어렸는데 후배인 제가 들어와서 슈퍼마켓을 데려가서 새콤달콤을 사줬다. 오. 이 이야기는 진짜 웬만한 동료 기사들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지겹게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군요. 네, 기억이 그- 나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정상 구단이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제발 좀 그만 이야기하라고 제가 항상 하는데, 그러면 항상 박정상 구단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착한 일 한 거라서 기억에 남는다고. 새콤달콤을 사줬다고 하네요. 근데 되게 어릴 땐가 봐요. 몇 살 제가 때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박정상 구단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요. 네. 2살 차이가 나죠. 네. 지금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사실상은 거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박정상 구단은 이제 아무래도 최철원 구단이 거의 이제 막아가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 변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백이 좀 너무 편하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고민을 하다가 다가섰습니다. 백이 움직인다면 좀 변화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흑이 차단을 한다라면은 백도 그냥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바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끊고 흑이 여기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러고 나서 이제 흑이 단수 치면은 그러니까 이 패를 둘러싼 공방이 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패가 되면은 서로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나래자 구침일 때도 있고 눈목자 구침일 때도 있고 그러는데 백이 이 우아기의 팩감을 사용해 가면은 서로 두기가 굉장히 껄끄럽다 정도까지만 저도 그냥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복잡해질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패가 나면은 팩감을 쓰는 쪽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네. 아까 전에 지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패 같은 경우는 사실 흙 모양에서 패가 난 거기 때문에 백이 패를 진다고 해도 뭐 어마어마한 손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백도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최초랑 구단 한 점을 바로 움직여 갔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먼저 초있게 몰렸습니다. 바둑TV에서 준비한 실시간 시청자 이벤트, 여러분께 많은 선물 드리기 위한 돌발 퀴즈인데요.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최철원 구단과 박정상 구단의 대결, 지금 다시 대국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고민을 안 하게 하려고 좀 쉬운 문제를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시작할 때 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네. 아쉽게도 지금은 그 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주최를 하는 기전이었죠. 승수처 하나, 한국 기사들이 그 기전을 네. 굉장히 네. 좋아했어요. 뭐 저도 많이 출전을 나서. 했었는데 일단 그 법적으로 네. 결승에 진출하면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두 개의 대회 중 하나였거든요. 그때 그 대회 말고 또 하나가 뭐였죠? 응시배였는데 아, 응시배 네.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 선수들이 자기가 그 4년에 그 연도에 자기가 성적을 내서 그 대회에 나가서 결승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 나간 이 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회가 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선수들이 매년 좋은 성적을 내서 네. 시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본선 시드가요? 네, 그러니까 그 4강까지 이제 다음 시합 시드를 줬는데 네. 거의 뭐 1, 2, 3, 4위 안에 3명 정도가 한국 선수가 있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은 시드권을 갖고 출전을 했었거든요. 송태곤 구단도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그렇죠. 저도 그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거두면서 뭐 근데 이제 면제도 받았고 네. 그 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그 대회. 박정상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던 그 대회. 어느 시합일까요? 그리고 이제 초반이어서 제가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썰을 좀 풀어드린다면 그 박정상 구단이 우승을 한 이 대회에서 4강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다고 제가 처음 이제 이 대국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준결승전에서 네. 최철원 구단을 만났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최철환 구단 같은 경우는 군대가 해결이 되어 있었고 박정상 구단은 군대가 해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기사가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두 기사가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연 최철한 구단이 평소 다른 바둑 두듯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친구의 군대가 걸린 문제인데 편한 그렇죠. 마음으로 과연 대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최철한 구단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져줄 수 있는 그런 바둑은 아니고요. 뭐 져주는 그렇죠. 말도 안 되고 그거는 그렇지만 뭐 편하게 줄 수 없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뭐 가기 전에 그냥 대국전에 뭐 그냥 나를 세고 바둑을 둬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바둑 두게 되면 마음이 정말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승부사기 때문에 또 이겨야 되고 바둑은. 당연히 이제 승부이기 때문에 승리를 당연히 생각하고 네. 열심히 두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근데 내가 이걸 이기면 저 친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 그렇죠. 져주는 게 아니라도 이게 승부라는 게 참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바둑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창고도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저 패를 냅두고 이제 우하기에서 뭔가 만들어 간다. 최철한 구단이 이렇게 속기로 두는 걸로 봐서는 최철한 구단은 하나, 어느 정도 직접 둬본 적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있지 않을까 다섯,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섯, 그에 반해서 이제 박정상 구단은 아홉, 이 변화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죠. 네. 하지만 지금 바로바로 착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직접 두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철한 구단이 패를 걸기 전에 붙여간 건데요. 네, 지금 이수의 의미는 제가 볼 때 뭐 위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패가 예를 들어서 좀 커진다 이럴 시에는 아예 그냥 여기나 여기로 끊어서 패를 훨씬 더 크게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단수 치는 거는 흙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어서 그러니까 우하기에서 백이 만약에 손해를 좀 보는 패감을 썼다 이랬을 시에는 그냥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은 아예 크게 패를 걸어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흙은 가만히 늘어서 받아뒀습니다. 이제 패감을 좀 덜 나오게 하겠다. 왜냐하면은 어딘가로 젖히게 되면은 끊는 순간 패가 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늘고 젖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최철한 구단 입장에서는 바로 패를 걸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우변 쪽에서 좀 손을 대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이 교환은 어떨까요? 백 입장에서 좀 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이 교환 하나만으로 뭐 득을 많이 봤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붙여갑니다. 패를 결행하지는 않고 하변 쪽을 계속 두어가는데요. 이것도 패감 공작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젖히면은 아마도 차단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수 치면 있고 넘어가면 부분적으로 보면은 진짜 백이 뭐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수순인데 이래놓고 하나, 패를 들어가고 셋, 뭐 단수 쳐서 패감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흑 입장에서도 여기는 젖히고 싶은 게 일단은 백의 수순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수순들이라 그리고 흑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패를 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패를 써서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이 아예 뭐 패를 지면은 진짜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백의 좀 악수 패감을 좀 받아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박정상 구단. 맥심 커피배에서는 4강까지 오른 성적이 최고 성적입니다. 30초. 하나, 둘, 최철한 구단은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요. 여섯, 일곱, 여덟. 맥심 커피배를 또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이제 박정상 구단 이제 대국하시는 모습을 이제 지금 바로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해설할 때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원래 박정상 구단 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해설 내용도 정확하지만 중간중간 이제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네. 굉장히 많은 그런 해설자인데 대국 할 때 이렇게 승부를 할 때는 뭐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진지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대국을 하는 승부를 하는 기사 중에서 네. 최근에는 물론 뭐 승부와는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넷, 최선을 다해서 두는 진정한 뭐 승부사다 이렇게 여덟, 볼 수 있습니다.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벌써 마지막 초읽기예요. 박정상 구단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 몰렸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예전에 이제 한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송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거는 뭐 좀 찬성을 못하겠다 말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꼈을 때 네. 일부러 마지막 초읽기까지 간다는 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다른 생각 들지 않게 네. 마지막 초읽기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극한으로 몰아넣는 방법이거든요. 넷, 박정상 구단이 어떻게 보면 대국 할 때 쓰는 방법인 건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보통 하나는 좀 남겨놓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요. 기사들이 사실 마지막 초읽기 가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는데 네. 박정상 구단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좀 다른 기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처철한 구단이 패를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패를 들어가면은 이러고 여기 단수는 혹시 안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쳐놓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빵따냄 하는 게 더 커요. 이렇게 단수 치고 받으면 두고 만약에 늘면은 들어간 다음에 이곳 찌르는 패로 최대한대로 그냥 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을 좀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변화 같은 경우는 하변에서 이 모든 수순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 패를 이겨도 바둑 자체가 뭐 100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네. 한 판의 바둑이다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패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한 번 정도는 더 공작을 좀 하고 싶어요. 패도 키우고 패감도 키우고 그런 공작이 필요한 때군요. 최철한 구단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정말 어려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철한 구단도 뭐 이 부분까지는 조금 뭐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손이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좀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친한 기사들끼리 두면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기원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바로 뭐 인사하고 농담부터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친한 기사들끼리 대구 하면은 대국 한참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대국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냥 서로 그냥 다른 데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네, 뭐 책을 본다든지 약간씩 좀 거리를 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사실 어릴 때는 끝나고 나서 이제 패자가 이제 좀 승자랑 같이 좀 안 놀려고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친하게 지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패자가 승자에게 맛있는 걸 사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철한 구단이 장고에 빠졌습니다.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오늘 16강전 5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입니다. 오늘 대국의 승자는 홍성지 구단을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역시 최철환 구단이 패를 그냥 들어가기 전에 단수를 한번 교환해서 다음 패의 가치를 크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 패를 들어가고 따내자 지금 단수로 패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패감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큽니다. 빵 따내는 자세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받고 둘 때 마지막 두고 싶진 않지만 있고 하나, 둘, 패를 들어오고요. 네. 따내고 넷, 여기 들어올 때 제 생각엔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고 따내고 흑이 이 패감 쓰면은 백도 한 번 받으면 패감이 계속 나와서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 따내고 바깥쪽으로 젖히는 이런 정도의 변화로 1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나겠네요. 마지막 송태곤 구단이 보여준 하나, 진행대로 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은 씨가 이 바둑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제 생각에는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김영 캐스터 오늘 뭐 다른 뭐 일부러 다른 좀 일정을 잡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소영 캐스터도 그렇고 뭐 김영 캐스터도 그렇고 예전에는 넷, 이제 다섯, 뭐 남자친구일 때나 뭐 음. 남편 이제 초창기 때나 이럴 때는 연애할 네 때는요. 대국을 하면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친해서 그런지 뭐 연락 와서 지금 바둑 좀 봐달라고 누가 아, 유리한지 뭐 그런 네. 연락도 많이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신경을 써도 뭐 신경을 쓴다고 질바둑을 이기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남편 입장에서 또 괜히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최근에는 둘, 최대한대로 뭐 신경을 좀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패를 들어갔고요. 석점을 잡자는 패감을 썼습니다. 이 패감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안 받는다면 하변이 훨씬 큰가요? 이게 흑이 네. 이제 따내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흑이 있던 곳이라 물론 기분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네. 물론 흑돌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늘어서 타개한다 그러면은 또 그냥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변 가치보다는 우변이 좀 작다라고 흑 입장에서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석점 받아뒀고요. 거의 뭐 필연의 수순은 길었지만 필연의 수순일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은 백도 못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받으면은 한 패, 최소 이제 두 패, 아니면 뭐 늘어서 두면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 패까지 나오는데 네. 백은 여기서 이제 나와봤자 한 패.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쓰면 이제 여기 세 패가 나오는데 여기는 흑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아. 가치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네. 백은 못 받고 중앙으로 따낼 것 같고 흑이 여기서 조금 고민이 돼요. 하나, 둘, 셋, 늘지 뭐 안쪽으로 젖힐지. 안쪽으로 젖힌다는 거는 조금 실리로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백이 살려면 살 수 있거든요. 귀 쪽이 아직 잡히질 않았나요? 살려면 살 수 있는데 이 진행이라면은 흑이 기분이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백 입장에서는 기세로라도 아예 바깥쪽을 막으면은 수상전 한번 봐야 되나요? 수가 이게 흑이 막상 없거든요, 별로. 네. 30초, 하나, 네, 이거는 흑이 수가 셋, 넷, 없기 때문에 잡히네요. 네, 흑이요. 지금 백은 바깥쪽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홉, 그냥 사네요. 지금 저는 생각이 이렇게 맞고 흑이 받을 때 뭔가 모양을 키우던지 하변 쪽을
좀 다시 삭감을 하든지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철한 구단은 살리고 난 이후에 하변 쪽을 두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최철한 구단은 귀 쪽 실리를 택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균형을 좀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또 균형이 또 절묘하게 맞아 있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최철한 구단이 귀 쪽에서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청자 퀴즈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TV에서 준비한 실시간 시청자 이벤트, 여러분께 많은 선물 드리기 위한 돌발 퀴즈인데요.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최철원 구단과 박정상 구단의 대결, 지금 다시 대국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 돌발 퀴즈를 네. 여기 뭐 PD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내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당첨이 안 됐는데 네. 같이 있던 바둑팬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바둑팬분은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네. 선물 뭐 받았나요? 선물로 치킨? 치킨 한 번. 하나, 네. 둘, 셋.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상품이 있는 것으로 듣긴 했어요. 네. 자, 지금 진행이 좀 됐는데요. 네, 일단 우상기는 흙이 살았습니다. 살고 네, 상변 쪽 흙이 안 둘 수는 없거든요. 저곳으로 안 두면은 오히려 백이 여기나 이런 자리로 오면은 이 흙돌이 그냥 길게 연결만 했을 뿐이지 곤마이기 때문에 네. 상변에 두는 것은 뭐 당연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철한 구단의 생각은 하변 쪽 이 돌들이 많이 좀 악수로 좀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렇게 큰 악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그 문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문제 정답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있었던 분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검색 찬스를 썼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좀 알려줬어요. 검색하지 네. 말라고. 이제 박정상 제가 볼 때 웬만한 바둑 팬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실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에 박정상 구단이 우승을 차지한 세계대회. 당시에 송태곤 구단이 또 박정상 구단에게 응원을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그러니까 저희 뭐 친한 기사들만 아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2년 전쯤에 이 후지츠베에서 결승전 4강전에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결승전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만나서 제가 져서 이제 준우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4강전에서 이제 준결승에서 이창호 구단이 이겼을 때 너무 기뻐갖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사실 결승전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게 큰 판인데 그렇죠. 그 큰 판이라는 의식을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서 졌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근데 이제 그게 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그런 승부를 했으면 뭐 다시 하면 제가 이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더 이제 더 좀 신중하게 뭐 승부를 했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다른 마음가짐으로요. 네, 근데 이제 박정상 구단이 준결승에서 이제 최철한 구단을 꺾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갖고 그냥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 온 게 아니라 그냥 친하니까 그냥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나는 그때 이제 이창호 사모님한테 이기고 세돌이 형이랑 두는 거를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근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야기 고맙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경기 결과가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뭐 너가 이제 그 이야기 해준 게 좀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바둑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한마디가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갔었던 멤버들이 4강전 멤버가 박정상 구단이 우승할 때 멤버가 옆에 조가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저호양 구단인데 이세돌 구단이 또 사실 저호양 구단한테 거의 맨날 이기는 상대였는데 또 하필 그때 또 졌어요. 예, 우연찮게 졌어요. 그리고 최철환 구단과 이제 뭐 이세돌 구단도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결승을 두고 이제 하루를 보통 쉬거든요. 네. 그 쉬는 날 두 기사는 그때 당시 이제 주니치 드래곤스 뭐 그러니까 일본 야구를 보러 두 기사가 떠나고 박정상 구단 혼자 이제 호텔 방에서 이제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네. 뭐 심심했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랬던 건데 그렇군요. 네. 30초. 하나, 둘, 잠시 이제 셋, 옛날 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다섯, 여섯, 이 한 칸 날일자 걸침하고 날일자 받은 상태에서 이 한 칸 뛰었을 때 백이 이제 좌하기를 뭐 받지 않았을 때는 흙이 이렇게 지금처럼 3-3을 들어가겠다는 뜻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이야 백이 여기 돌이 있어서 최철환 구단도 나와서 끊어도 뭐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백 쪽에서 굉장히 답답해져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대국을 보시면서 여기를 막아서 싸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응원군이 있을 때는 가능하구나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응원군이 없을 때는 백이 막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연결을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지금은 끊겨도 문제가 없나요? 네, 끊겨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밀려도 이제 뒤에 사활 수상전이 이길 정도로 딱 밀어놓고 귀를 젖혀서 잡게 되면은 의외로 흙이 좀 별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실리가 크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좌기가 잡히더라도 흙의 세력이 뭐 클 때도 있긴 한데 지금 바둑에서는 흙이 만약에 세력을 쌓는다고 해도 별로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변 쪽이 워낙 백이 두터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바둑 같은 경우는 흙이 두터움을 쌓아서 어딘가에 백을 공격한다? 넷,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곱, 여덟. 자, 박정상 구단이 먼저 넘어가자고 물어봤네요. 이 교환 같은 경우는 이러고 끊는 것을 지금 일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오히려 흙이 자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사활 문제가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밀어놓고 네. 귀를 잡으러 가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흙이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흙이 자체로 지금 잡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자충이 차서 악수지만 좌악이 사할로 보면 득이기 때문에 박정상 구단은 지금 사를 일단 확실히 살아놓고 지금 최철환 구단도 그냥 여기 교환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좌변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좌변을 지켜뒀습니다. 흙이 여기를 예를 들어 차단을 한다면은 백은 부분적으로 보면 이런데 끼우고 붙여서 행마하는 게 맥점이거든요. 흙이 이으면은 이 한 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그래도 차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박정상 구단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차단을 해놔야 여기 백도를 좀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이 최악의 경우 이 돌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변을 크게 잡을 수 있다라면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좌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막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둘, 셋, 넷.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반토막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행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12번 남았습니다. 귀 쪽의 흙이 생각보다 탄력이 풍부하네요.
최철환 구단이 출계 하나 사용했습니다. 2개 남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박정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결국은 뭐 비슷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결국 2개 사모도 마지막 출기 갈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저 사용하네요.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장면인가요? 일단 기본적인 맥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맥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맥이긴 한데 네. 최철환 구단 입장에서 그냥 이 한 점만 잡았을 뿐이지 여기가 너무 두터워진다. 이거는 오히려 백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이 아닌데 그냥 둔탁하게 최대한대로 흙을 두텁게 안 해주고 둔탁하게 나가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둘, 셋, 넷, 자, 마지막 소액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귀를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 물어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꼭 지금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 이런 것은 일단 최소한 손해는 없고 네. 이제 만약에 최철환 구단이 지금 꼭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다면 그냥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흙이 반대로 여기를 젖혀서 백으로 하여금 부분적으로는 대학수지만 네. 귀의 사활을 아예 그냥 살아버리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방비하고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있지만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최철환 구단이 상당히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수초.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아까 전에 둘, 우아기에 이렇게 붙이게 셋, 되면은 넷, 다섯, 뭐 흙 여기를 잡을 수가 있다. 여덟. 근데 지금 붙이면 큰일 나요. 여길 둬서 그냥 이 돌이 수상전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가 얼마 없네요. 네, 바둑이 사실상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행만은 뭐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저런 수가 있었나요? 지금 최철환 구단이 둔 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짜 그냥 수익기로만 뒀다 마지막 승수초. 이렇게 하나, 생각이 됩니다. 둘, 굉장히 실전적인 수다. 넷, 다섯, 상당히 여섯, 창의적인 수가 여덟, 나왔습니다. 아홉. 그러니까 이 수는 지금 박정상 구단도 막질 못했는데 막으면은 끼우고 단수 따내던지 있던지 탄수 쳐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망하거든요. 네, 바로 축이네요. 네, 흙은 여기에 늘고 백이 젖혀서 나가면 하나 밀어놓고 늘어서 사실 이렇게 둔다면은 단수 치고 나간 거랑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승수초. 하나, 둘, 셋, 다음 네. 행마가 어디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젖혔고요. 일단 밀어 선수를 합니다. 좀 수순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여기는 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바꿔치기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흙의 실리가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실전처럼 늘고 흙도 여기는 늘어야 할 것입니다. 잇고 밀고 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백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딱 여기만 놓고 보면 흙이 백도를 쭉쭉쭉 밀어가면서 이도라고 하변 쪽을 동시에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를 나중에 붙여가면은 넷, 다섯, 여섯. 흙이 그냥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선수로 요석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흙 네. 쪽에서 뭐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밀어갑니다. 부분적으로는 흑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흑이 오히려 좀 더 둘, 바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여섯, 흑 입장에서 좀 돌봐야 될 돌이 많을까요? 아홉, 최철원 구단도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젖히는 네. 수를 두질 않거든요. 느는 게 보통인데요. 그렇죠. 여길 끊기면은 글쎄요. 여기 단수 치는 거는 뭐 이건 쉽게 안 되고요. 아예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네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일단 흑이 다섯, 최철원 구단이 이런 수익기를 하면서 둘 리는 없거든요. 네. 거의 뭐 진짜 짜내기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글쎄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좋은 모양이라는 느낌은 일단 들진 않습니다. 최철원 구단은 싸울만 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랬으니까 일단은 젖혔겠죠. 뭐 네. 당연히 이제 수익기 상으로는 이제 아래로 단수를 치고 2선을 기어도 최철원 구단의 생각은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살아놓고 나면은 결국은 흑이 바쁘니까 이 돌이 괜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세력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넷, 다섯, 대국자의 모습을 계속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잠깐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잠깐 이제 최철원 구단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네. 보통 기사들이 대국 중간에 상대를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수익기랑 너무 좀 다른 걸 둘 때 그럴 때 보통 습관적으로 좀 나오는 버릇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거는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상대가 너무 태연하게 두니까 이제 30초, 하나, 뭐 상대의 얼굴로 무슨 뭘 찾아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네. 네. 본능적으로 네, 나오는 그렇죠. 건가 보네요. 최철원 구단이 2선을 2번 기었고요. 돌들이 끊고 끊기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철원 구단이 이 장면에서 좌하기를 붙여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바로 두면은 하나, 이거를 둘, 계속 말하지만 이 석점을 버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붙이면은 여섯, 거의 일곱, 흑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홉, 이걸 살려야 돼요. 일단 이 석점을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래놓고 여기를 이제 밀면은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네. 그때 중앙을 먼저 두는 그런 작전도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네. 최철원 구단은 일단 중앙 쪽 먼저 뻗어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좌악이 물어보는 셋, 타이밍을 좀 넷,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중앙으로 한 칸 띄워뒀고요. 백의 경우는 2선을 밀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마지막 여기를 두면은 지금 늘고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차라리 여섯, 여길 있던지 일곱, 여길 있던지에서 살 수도 있어요. 아홉, 찝었어요. 찝는 수도 있나요? 찝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이어져 있으면은 네.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뭐 침입을 해서 이어서 이 석점을 뒤를 잡는 수법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잡는 것도 뭐 확실하지도 마지막. 않거든요. 하나, 둘, 흙이 잎의 자체를 버텨낼 수가 있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찝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단 악수예요. 네. 악수도 대악수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악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네.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붙이면은 이 흙이 이 석점을 내주던 아니면은 이 석점을 살리자고 하면은 이런데 이제 미는 거나 사는 것을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그냥 둬서 살려준 거기 네.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 점을 잡아뒀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데요. 지금 박정상 구단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놀라는 게 글쎄요, 제가 사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양은 그냥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이어도, 그러니까 좌기를 노리자고 여기를 이어도 흙이 귀를 둬서 사는 게 아니라 끊고 누르면서 자충이 되기 때문에 둘, 셋, 팩이 되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고 둘 때 여길 하나 뭐 치중을 들어가고 이렇게 뒀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단수 치고 마지막. 만약 하나, 그냥 제일 알기 쉽게 둘, 이렇게만 두더라도 넷, 다섯, 여섯, 이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덟. 팩감이 지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좌변이 전체가 걸린 패가 되는데요. 그렇죠. 최철한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을 할 때 제가 바로 수를 못 보더라도 보통 이제 대국자가 두면은 아, 뭐 그런 게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때가 많은데 네. 일단은 지금 최철한 구단이 둔 수는 전혀 뭐 유추가 안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최철한 구단이 두지 않고 다섯. 예를 들어 아마추어가 뒀다라면은 제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실수했다 실수라고. 예,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호구를 쳤습니다. 수가 조금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수를 늘리는 수법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수를 늘릴 뿐이지 좌악이 상할과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글쎄요, 저는 최철한 구단이 뭔가 좀 착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으면은 여길 둬서 아까 전 변화랑 똑같고 딴에도 하나, 먹여쳐져 있으면은 좌악이는 살아 있거든요. 흙은 네. 살아 있고요. 네. 다섯. 최철한 구단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작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석 작전을 하면서 최대한 흙을 놓고 따내게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길 이어서 하변 쪽을 잡겠다. 뭐 일단은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던 아니던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돌을 버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저는 일단 이 진행은 박정상 마지막. 구단이 굉장히 하나, 편하게 진행되고 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넷, 최철한 구단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어떤 생각으로 이 길을 택했을까요? 박정상 구단은 표정이 편안해 보입니다. 최철한 구단도 뭐 크게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최철한 구단은 원래 네. 표가 잘 나는 기사가 아니에요. 아, 포커페이스인가요? 네. 박정상 구단은 또 부채를 들고 나왔네요. 역시 그러니까 최철한 구단은 일단은 뭐 작전을 지금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어요. 일단 네. 그냥 자체로는 마지막. 잡힌 상태에서 하나, 최대한 둘, 흙을 뭐 놓고 셋, 따게끔 만드는 넷, 게 최고 목표입니다 다섯.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상구단도 안전하게 두는 거예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패를 하자고 뭐 할지 모르니까 거기를 먹여쳐서 그걸 확실하게 없애놓겠다. 여기를 이제 따내면은 이곳을 이제 한 칸 띄워서 나갈 거예요. 여기가 백도 여기가 좀 약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래놓고 뭐 끊어간다든지 하면은 하나, 꽉 둘, 막힐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모양이 네. 백도 안 좋아서. 5, 6, 7, 8, 9. 그게 중앙 쪽으로 바로 나오는 수는 어떨까요? 바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붙여서 나가는 수법인데, 네. 근데 이 진행은 박정상구단도 수익기가 진짜 하나, 너무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넣을 때 넷, 5. 이거는 일단은 막힐 것 같거든요. 느낌상은. 네. 여길 둬도 끼워서. 이거는 걸려요. 예.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자, 역시 좌상 귀 쪽으로 먼저 탈출을 합니다. 일단 최철원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바둑 흐름이 상당히 이상해졌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수익기를 하고 바로 지금 빠르게 착점을 했다 이게 아니라 거의 시간 공격? 그러니까 시간으로 좀 뭔가 압박을 해보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일단 저기는 늘어야 돼요. 네, 그 부분 일단 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박정상 구단이 지금 제일 수익기를 하는 부분은 그냥 한 칸 뛰는 수를 수익기를 할 거예요. 나와서 끊으면요. 네, 지금 일단은 백이 부분적으로 탈출이 만만치가 않고 네. 만약에 끊기 전에 예를 들어 이런 교환을 해놓고 뭐 탈출을 했다. 예를 들어 어차피 여기가 있어요. 나와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쪽에서 지금 가장 생각하고 싶은 그림은 일단 여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 이거를 뭐 백이 둘, 셋, 뭐 다 선수가 됐다. 넷, 이래도 5, 6, 7, 8, 9.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두면은 궁도가 커져서 네. 유가무가죠. 유가무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여기 하나 젖혀놓고 뛰던지 그냥 뛰던지 지금은 최철한 구단의 위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좌변의 둘, 백돌이 갑자기 잡히게 됐습니다. 자, 하나 젖히는 교환을 하고요. 젖히고 네. 사실 그냥 가만히 이어도 바둑은 좋아요. 좋은데 어, 아마도 중앙 쪽 뛰어나오는 것을 수익기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둑이 거기를 안 뛰어나가면 안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해설자인 저도 감각적으로 거기는 뛰면은 상대가 훨씬 더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박정상 구단의 머릿속에도 뛰는 것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마지막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안전하게 네. 되나요? 간명하게 젖혀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좌변이 그냥 거의 공짜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백이 진짜 힘든 바둑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를 뭐 다 놓고 따면서 백이 철벽이 되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냥 마지막 이렇게 돼서 대공소공으로 둘, 결국 하나도 안 나도 된다. 넷, 나중에. 5, 네. 그럼 집이 다섯, 10, 20, 30, 30. 8. 여기만 40집이에요. 40집. 쉬운. 65. 흑집이 70집이거든요. 근데 네. 백집이 집만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두텁긴 하지만 집만 따지면 여기랑 여기 합쳐서 뭐 10집. 하변 여기는 뭐 반반 봐도 이거 다 잡았다고 쳐도 한 15집.
그러니까 백집은 확정가가 25인데 흑은 70집이에요. 네. 거의 뭐 말이 안 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 좀 확정가 차이가 좀 적당히 나야 이제 뭐 두텀을 이용해서 뭐 상대를 압박해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지금 확정가 차이가 뭐 40집이 나니까 네. 따라가는 게 거의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중앙 쪽 날일자 씌우자 밀어갔습니다. 최철환 구단이 좌변 쪽 사활을 착각한 걸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밖에 하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처음부터 네. 진짜 뭐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를 여섯, 잡히더라도 일곱, 내가 중앙을 여덟, 어떻게 싸바라서 세력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착각. 예. 일단 중앙 쪽 막아가고 있습니다. 백이 좌변을 내준 대신에 하변을 얻기는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출기인데요. 근데 박정선 이건 착각. 이거 실수죠 지금. 엄청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둘까 지금 고민하다가 붙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끊어서 일단 약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수익기를 한 게 거의 뻔하네요. 이렇게 두고. 축을 본 걸까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되는데 여기 나가는 거 지금 착각한 거예요 지금. 뭐 지금 표정에서도 네. 드러났죠. 이거는 뭐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보셔도 흑을 가진 기사가 뭔가 착각했구나. 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 너무 큰 실수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난 실수인데요 지금. 냉정을 찾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초읽기라서 정말 마지막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네. 괜찮은데 그냥 다섯, 더 확실하게 더 좋은 수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덟, 맞아요. 아홉. 일단은 뭐 그러니까 최철환 구단도 그 전에 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했다고 해서 바둑이 최철환 구단이 그냥 뭐 끝났다 이겼다 이건 아니에요. 아직 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박정상 구단이 쉽게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던 바둑이 일단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붙인 수는 어디 뒀으면 좀 간명했을까요? 그냥 여기 두고 막을 때 탄수 마지막 치고 하나, 탄수 치고 둘, 호구 셋, 치고 그냥 쭉쭉 넷, 나가면 돼요. 그냥 뭐 다섯, 여섯, 머리만 내밀어도요. 네. 여덟, 아홉. 한 점 끊겼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원래 좀 전까지는 최철환 구단이 빨리 두고 박정상 구단이 느리게 뒀잖아요. 네. 지금 약간 반대 입장이에요. 박정상 그렇죠. 구단이 오히려 시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백이 이렇게 둬서 장문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흑이 뭐 너무 망했거든요. 갑자기 끝나버리죠. 네, 근데 흑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히 최철환 구단도 좀 아쉽다 약간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네. 절묘하게 하나, 둘, 백이 걸리네요. 장문이 안 돼요 지금은. 수 차이로 네. 흑이 이기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수는 부분적으로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 네. 최철환 구단이 귀 쪽으로 붙여간 장면입니다. 이봐도 너무 뭐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지금 큰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빨리 냉정을 되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철환 구단과 박정상 구단의 맥심 커피벨 16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